23일부터 전국이 장마의 영향권에 들면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남부지방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경남 고성에서 키워 동백섬으로 옮겨온 수국 묘목이 뿌리 내려 아름다운 수국무리를 이뤘습니다. 가지각색 꽃망울을 터뜨린 수국꽃밭이 관광객들에게 인기입니다. 국제박람회 기구인 BI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2030 세계박람회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첫 번째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 세계박람회 최적 개최지는 부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60대 노모를 살해한 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23일부터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면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남부지방에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한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부지방은 23일부터 비가 시작돼 2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 따라 30mm에서 최대 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3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산은 23일 밤과 24일 새벽 사이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부산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보됐지만 정체 전선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큽니다. 정체 전선이 남하하는 속도가 늦어질 경우 현재 예상하고 있는 강수량보다 조금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고 북지성 폭우의 형태로 지역 간 강수량의 편차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장마의 특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내리고 장마 기간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남부지방은 25일 오후부터 27일까지 고기압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기온이 오르는 그런 한편 습도가 매우 높은 체감 온도가 높아지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에서 30일 사이 정체 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헬로TV 뉴스에서는 지난해 경남 고성에서 키운 해운대형 수국의 묘목을 해운대 바다에 심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토질에 따라 다른 꽃을 피운다는 수국. 해운대 바다에 자리 잡은 이 수국은 올여름 어떤 모습의 꽃을 피웠을까요? 만개한 수국의 향연 함께 하시죠. 차선영 기자입니다. 해운대 동백섬의 해운대공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탐스러운 수국꽃이 만개했습니다. 초여름의 해운대 바다와 어우러진 청초한 수국의 싱그러움이 관광객들의 눈길 발길을 잡습니다. 오니까 바다 배경하고 이 솔밭에 이 수국하고는 울산도 등대 그게 있지만 솔밭에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생각지도 않게 이런 수국이 있으니까 너무 가슴이 벅찬다 해야 되나? 그러면서 너무 기분도 좋고 파도 소리도 또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요. 똑같은 품종이라도 뿌리 내리는 땅의 토질에 따라 다른 색의 꽃을 피운다는 수국. 지난해 경남 고성에서 키워 옮겨온 수국 묘목이 어느새 동백섬에 뿌리 내려 다채롭고 아름다운 수국 무리를 이뤘습니다. 분홍빛과 보랏빛, 하늘빛, 파스텔빛의 화려한 색감과 가지각색의 꽃망울을 터뜨린 수국꽃의 자태에 관광객들은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작년 지금 겨울부터 해서 올 여름까지 사실 가뭄이 좀 심했는데 저희가 1년 동안 그 고정 인력을 배치해서 계속 급수 작업을 하면서 더 많이 조금 개화가 된 것 같아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초여름의 가장 아름다움을 뽐낸다는 수국. 저마다의 빛깔로 물결을 이룬 해운대 동백섬의 수국길이 여름철 해운대 바다와 함께 인기 관광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20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0명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6명,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2,390명입니다. 사망자는 6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2,162명입니다.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70차 국제박람회기구인 BI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2030 세계박람회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첫 번째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후보국들이 BI 회원국 대표들 앞에서 실시한 첫 대면 프레젠테이션으로 대한민국은 한덕수 국무총리 외에 민간 연구원과 박형준 부산시장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영상 메시지로 한국 정부의 유치 의지를 부각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2030 세계박람회의 최적의 개최지는 부산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와 부산은행이 항만물류 인프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와 부산은행은 22일 협약식을 열고 국내외 항만물류 인프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기관은 항만물류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사업기회 발굴, 사업성 검토, 금융구조 모색 및 공동투자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항만물류 금융팀을 두고 국내외 항만터미널과 물류시설 등의 인프라 수요 파악과 항만물류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22일 특성화고의 운영 실태와 지원 상황 확인을 위해 부산 공업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육감직 인수위는 지난 16일 다행복학교 방문에 이어 특성화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전반적인 운영 상황과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강기수 인수위원장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 여건과 실습 환경을 면밀히 검토해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매에 걸린 60대 노모를 살해한 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친척에게 연락을 했고 연락을 받은 친척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노모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아들은 직업 없이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존속 살해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항에서 유통된 수입 빈 컨테이너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대비 불량률이 1%포인트 감소한 12.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유해 외래 생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해 선사의 자발적인 빈 컨테이너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빈 컨테이너 조사는 유해 외래 생물이 들어오는 걸 막고 불량 컨테이너로 인한 운송기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관계기관 합동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21일 오후 8시 30분쯤 사하구 다대동의 한 항구에 정박해 있던 100톤급 바지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기관실 내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 중 불티가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1일 오후 3시쯤 사하구 괴정동의 한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1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선이 끊어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이나 영상을 통해 보셨을 텐데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죠. 본격적으로 하늘문을 연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 역사는 3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1992년이었죠. 이름도 익숙한 우리별 1호, 우주 탐사 30년사의 첫 획을 그었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 22번째 인공위성 보유국이 됐습니다. 이후 우리별 2호와 3호 개발, 또 다목적 위성인 아리랑 시리즈에 이어서 2008년에는 첫 우주인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발사체 개발도 20년이나 됐습니다. 2013년 세 번째 도전 끝에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
그리고 이번에는 누리호 2차 도전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쓴 겁니다. 세계 7대 우주 강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우리 우주인의 달 착륙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한국전 캐나다 참전 용사인 고 존 로버트 코미어 씨가 한국에 안장됐습니다.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공원에 편히 모셔졌는데요. 안장식 현장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또 한 명의 한국전 참전 용사가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됐습니다. 1952년 4월 19살의 나이로 부산에 도착한 존 로버트 코미어 씨. 그해 10월 중공군의 포격에 큰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4년 제대한 이후 지난해 11월 24일 숨질 때까지 그는 한국에 남은 전우를 잊지 못했습니다. Uncle Johnny was very proud to have served in South Korea. He suffered a very serious injury during his service, one that he thought he would not survive. He felt ready to make the sacrifice, to be buried here in this beautiful country, but to be with the men who fought by his side, and he felt that this was the place where he should rest. And we're very, very happy that we were able to do that. 21일 오후 유엔 기념공원 참전 용사 묘역엔 고인의 유가족과 주한 캐나다 대사관, 그리고 국가보훈처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 안장식을 갖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군인들은 그의 업적을 소개하고 유가족들은 그의 용기와 희생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유엔 기념공원의 유엔군 참전 용사의 개별 안장은 이번이 14번째입니다. 특히 캐나다 참전 용사의 개별 안장은 지난 2019년 6월 엘버트 휴 맥브라이드 씨 이후 2번째입니다. 저희로서는 큰 영광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을 이곳에 직접 모시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엔 기념공원에는 11개 나라 2,315명의 한국전 참전 유엔 참전 용사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캐나다 참전 용사는 2만 6천 명으로 이 중 516명이 전사했습니다. 코미어 씨의 생전 바람대로 그의 유해가 이곳 유엔 기념공원에 묻힘으로써 그의 영혼은 380명의 전우와 함께 이곳에서 영원히 안식을 갖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정부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와 법정 차상위 계층 등 급여 자격을 보유한 가구입니다.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별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1회 한해 차등 지급됩니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와 같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지급 기간은 6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하면 됩니다. 부산시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에 중구 대청동 고지대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중구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시비 18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대청동에서 망향로까지 고령자 등 이동약자의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지역 30곳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실시한 이번 점검은 공사 현장과 역사 등의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로와 폭염으로 레일이 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살수장치 등의 유지관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